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를 구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를 망치는 일은 있어도 구하는 일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서로 무기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입니다. 좀 갈등이 뒤엉켜가지고 서로 너무나 극렬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좌우 갈등, 진보 보수 갈등, 영호남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이 남북 갈등, 이 그냥 온갖 갈등이 다 뒤엉켜져 난무하느라고 이 나라 경제가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 이 갈등의 결과로 지금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해법을 좀 제시를 해주고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국내에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나 아무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이 국민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졌는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서 타격을 가하는 바람에 경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태로 돼버렸어. 내가 볼 때는 한국 스스로 나라 전체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바이러스 공격은 말이지,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창궐하는 그 바이러스를 보고 충분히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근데 그 조치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좌쪽에는 누가 붙어 있냐고. 여당이 붙어 있잖아. 우파 쪽에는 야당이 붙어 있고, 진보 쪽에는 여당이 붙어 있고, 보수 쪽에는 야당이 붙어 있고, 영남 쪽에는 야당이 붙어 있고, 호남 쪽에는 여당이 붙어 있고, 가난한 사람 쪽에는 여당이 붙어 있고, 부자 쪽에는 야당이 붙어 있고. 세대적으로 보자고. 젊은 세대는 여당이 붙어 있다고. 나이 먹은 세대는 야당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념도 보자고. 이념도 전북 쪽에는 이 여당이 붙어 있는 것 같아. 그 남한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건 보수가 붙어 있고, 야당이 붙어 있고. 이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노 쪽에는 누가 붙어 있냐고. 여당이 붙어 있지. 사 쪽에는 누가 붙어 있냐고. 야당이라고. 이게 남북 마찬가지야. 이게 누가 이 여당 야당 내가 따지지만 여당 야당을 다 합쳐가지고 이 정치권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고. 지금 이게 운동권 정치인들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놈들이 이게 건달 양아치 같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말?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 순전히 세력 다툼이고 밥거리 싸움인 것 같아. 정치인들 각 갈등 단체에 기생하면서 자기들 이권 다툼인 것 같아. 나라와 국민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댓글 사건이 벌어졌다고. 댓글 8,000개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매스컴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 가지고 1년이 넘게 야당에서 여당을 물고 들어섰다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그 여당이 좀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8,500만 개의 댓글로 선거운동에서 당선이 됐다.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서 8,500만 개고 8,000개고 이게 몇 대 몇이야 이게.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영창 간 놈도 없어. 지금 한 놈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8,000개 했다고 줄줄이 영창 갔는데. 세월호를 보자고. 세월호가 뭐냐고 이게. 해난사고 아니야. 해난사고. 그 당시에 야당에 했던 정치권이 스며들어가지고서 이걸 자꾸 이게 갈등을 부추기면서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7시간에 그 미스터리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수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여당을 물고 들어져가지고 내상을 입은 거예요. 여당이 그 당시에. 결국은 그 내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사멸되고 말아버렸다고.
여당이. 근데 해난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사전에 예방 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야. 갑자기 생긴 일이나.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늘날의 교통수단, 발달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에 의해서 한국에 침투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한국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될 거냐. 그거마저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 온 나라가 지금 전염병국이 돼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가 돼버리잖아. 한국을 이제 거부하는 나라가 뭐 80개국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거부하면 한국 사람 못 가고 그 사람들도 안 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고립된, 예? 봉쇄, 스스로가, 한국이 이제 봉쇄된 거야. 스스로가 봉쇄를 해버린 거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국난인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 근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 말이야. 이 아시아 대륙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반도가 수천 년의 역사를 경험해 오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국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야. 겪을 때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면 역사는 반드시 난세의 영웅을 보내가지고서 그걸 해결해서 역사를 이어왔다고.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국난에 처한 것 같아. 경제들이 말 수 없이 침체되어 있지. 거기다가 신종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지. 이보다 더 큰 국난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볼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내가 볼 때는 국가의 존망의 처지에 처했을 때 영웅을 보내서 해결했던 것처럼 어느 한 영웅을 보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침투를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경고를 주는 거야. 이 정부가 이걸 잘 해결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해도 되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국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런 경고 같아. 지금 여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냐고요. 이 댓글 파동, 세월호 파동, 최순실 사건, 이 세 개로 여당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가지고서 여당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의 야당은, 그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야당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당 쪽에서 댓글 파동도 뭐 8,500만 개 댓글 파동 이렇게 했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범을 해결도 못했지. 정권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울산에서 자기 친구나 뭐 시장을 당선시키느라고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떨쳐내고서 당선시켰다고 하더라고. 뭐 송호철인가? 이런 호재는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이었더라면 지금 정권은 10번도 더 탄핵을 당해야 될 만한 사건들이야 이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하니까 안 되는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대표 이해찬이 같은 사람은 우리가 20년 넘어서 100년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고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범하면 잘 대처를 해서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으면 와이나 왜 안 되겠냐 이거야.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을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신종 바이러스 같은 걸 침투시켜서 능력을 시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과 바이러스가 지금 오염을 전파해가는 것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 정부가 진 것 같아. 그렇다면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거든. 그런데다가 지금 선거까지 좀 다가오고 있잖아. 4월 15일인가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당에서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독주를 해도 야당이 그걸 제대로 막고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이 4분 오열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내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했다고. 3분의 1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선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있다고. 헌법을 개정하고 국법법 같은 것도 폐기해버리고 또 애국과의 조약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능력이 없는 거야. 야당이 참패를 면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 볼 때는 뭐 3분의 2도 더 차지할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라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여당에 쏠려있던 민심이 권력으로 응집시킨 그 민심들이 많이 이반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당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여소야대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여당에서 저지른 독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표가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가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걸 해결하는 능력은 이건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남의 나라에서 온 건데 이 국난에 대처하는 순발력은 노가다 능력밖에 없습니다. 노가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험한 일이나 또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건축 노동자보고 노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노가다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와 일본어의 합성어인데 노는 영어고 가다는 일본 말입니다. 노는 말 그대로 예스가 아닌 노고 가다는 이 폼이라는 얘기인데 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건축 노동자도 노가다지만 정치도 노가다입니다. 정치도 사실은 공식이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냐, 무슨 그 컨디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걸 자기 쪽으로 유리한 게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건축 노동자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대학교 같은 데서 수많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과목이 있는데 건축의 시공과는 없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너무 가짓수가 많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4년간은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서 건축을 집을 지어나가야 되느냐?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시공과는 없어요. 학교에서 보면은 그 설계과는 있는데 시공과는 없습니다. 설계와 시공의 가격 차이는 한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시공이 100이라면 설계는 5%, 4%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시공은 국가 경제의 수십 %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분을 국가의 경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이 대학교에서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처리하는 것이 노가다라고 합니다. 노가다 그냥 그 남이 안 하는 일 하는 사람들 보고 노가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와전돼서 한국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의 노가다의 뜻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5천만이 모여사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생성하고 소멸되겠습니까? 그때마다 교과서에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순발력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순발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순발력이란. 그 순발력이 아무렇게 된 순발력을 또 발휘하면 안 돼. 순발력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제 시간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사고가 안 나지. 제대로 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것이 자동차 운전이에요. 순발력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사건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순발력을 발휘한다고 이 되는 게 아니거든. 순발력은 그 순발력 어디서 배우느냐? 무수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나가는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경험이 많고 재주가 좋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지금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달성이라든지 또는 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개는 많이 한국의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법 하나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 하나 가지고, 법조계의 경험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매일 5천만이 만들어내는 사건 사고들을 처리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경영해왔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것보다 지금 퇴보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와 정부와의 싸움에서 정부가 케어당한 것 같아.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권력으로 긁어모았던 민심들이 이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정부에서 위기 관리 능력에 실패한 분노를 품고 있는 그 표심들이 내 생각에는 야당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 같아. 이 무능한 정부는 나라를 망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나라와 국민을 잃는다는 준엄한 경고 같아.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에게 이 계속해서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경고성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그 신종 바이러스가 나라를 이번에 구한 것 같아. 이 신종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안 들어왔으면 내가 볼 때 여당이 3분의 2도 터쳐졌을 것 같아. 거의 싹쓸이 했을 것 같아. 야당이 무능하거든. 내가 볼 때 너무 무능해. 나약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종 바이러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에게 어려운 체험을 시키고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